2부 조간 브리핑. 2016년 7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정상적인 세상이라면 오늘 톱뉴스는 단연 권력 위의 권력, 이건희 삼성 회장의 성매매 의혹일 것입니다. 오늘자 조간지면에서 이걸 다룬 신문은 신면에 실은 한겨레와 일면에 실은 경향신문뿐입니다. 혹시 이 뉴스 금시초문인분을 위해서 요약하자면 뉴스타파 보도 내용입니다. 이건희 회장으로 보이는 남성이 젊은 여성에게 돈을 건네주는 모습과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대화 내용이 담겨 있다는 동영상 내용에 대한 보도입니다. 이 남성이 여성들에게 돈을 돌리면서 네가 오늘 수고했어, 네 키스 때문에 오늘 땡땡했어 라고 말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또 2012년 3월에 촬영됐다는 영상에서는 감기 때문에 감기하고 땡땡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라고 말합니다. 뉴스타파는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서 촬영된 파일을 입수했다고 밝혔는데요. 2011년 12월 영상의 경우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현장에 간 여성 가운데 한 명이 찍은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영상에 녹화된 여성들끼리의 대화를 들어보면 이들에게 한 번에 500만 원가량의 비용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지난 4월 이 파일들을 입수한 다음 영상 전문 대학 교수에게 분석을 의뢰하고 목소리를 분석하는 등 다각도에서 영상을 분석한 결과 위변조됐거나 허위라고 볼 만한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의 입장이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이건희 회장 관련 무리가 빚어져 당혹스럽다. 회장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여서 회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1600-1475 클럽센터에서는 비싼 가입비 상상하지 마세요. 만남이 성사되고 난 뒤에 받습니다. 10수년 베테랑 커플 매니저가 도와드리는 1600-1475 클럽센터.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미궁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술술 풀리고 간장과 신장을 보호해 숙취를 완전히 제압합니다.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 술술 풀리고. 네이버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를 검색하세요.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미국 상무부가 중국에서 생산한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최대 111%의 반덤핑 예비 관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산 철강에 대해서 최대 48%의 반덤핑 관세율 부과도 확정했습니다. 중국이 아니고 미국이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건 미국, 중국 사이의 무역 갈등에 따른 유탄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중국산 철강에 대규모 반덤핑 관세를 물리는 과정에서 애꿎은 한국 기업까지 피해를 입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삼성과 LG의 북미 세탁기 시장 점유율이 급상승하니까 미국의 보호무역 심리가 작동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미국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결정하느라 중국의 경제 보복 위협이 심대한 상황이라면 미국이 이러면 안 되지 싶은 게 국민 정서일 것입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사드 배치에 대한 반발을 겨냥해서 사드 외에 북한 미사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부디 제시해보라라고 말했습니다. 유신모 경향신문 기자가 제시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주장은 사드를 배치하면 북한 미사일 공격을 차단할 수 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논리인데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3단계 방법만큼 허망하다. 이런 지적을 우선 제기합니다. 유신모 기자가. 그리고 국민 보호는 사드가 아니라 외교와 전략으로 하는 것이다. 정말 국민 안전이 목적이라면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국제 공조를 통해서 평화 유지 메커니즘을 만들고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동결 폐기시키기 위한 외교적 전략적 노력을 기울이는 지난하고 고통스러운 길을 차분히 한 걸음씩 걷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예, 그걸 할 능력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드 배치밖에 답이 없다. 이러는 걸 보면 말입니다. 이제 두 신문의 사설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신문이냐 하면 조선일보와 한겨레입니다. 맞춰보시죠. 첫 번째 신문. 며칠 전에는 총선 당시의 정무수석이 새누리당 공천에 직접 개입해서 회유하고 정부의 공직 감찰 자료를 들먹여가며 협박성 말까지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친박들과 청와대 정무수석의 당내 공천 개입이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대통령이 유감을 표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비난과 저항을 받고 있다라며 반발했다. 총선을 그르친 오만과 아집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 따지고 보면 지금 대통령이 처한 난국은 자초한 측면이 많다. 이 같은 사실을 모두가 아는데 대통령 자신과 소수 친박 세력만 모를 뿐이다. 자, 두 번째 사설. 박 대통령은 정권 내부의 이딴 추문을 정치 공세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한 걸음이라도 밀리면 끝장이라는 두려움에 쌓여 있는 듯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실이고 국민의 믿음과 평가다. 박 대통령에게는 국민의 뜻보다 계파와 측근의 안위가 더 중요한가 묻고 싶다. 박 대통령은 국민이 그의 측근들을 어떻게 보는지 또 그런 측근을 감싸는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대통령을 낭떠러지로 미는 것은 정치 공세가 아니다. 대통령의 잘못된 현실 인식이다. 네, 논조가 똑같죠. 하나는 조선일보, 하나는 한겨레 신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발언을 지적한 김에 경향신문에 실린 서울대 우희종 교수의 기고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광우병 사태와 동일한 정부의 사드 전략, 이게 제목입니다. 보수 인사들이나 매체들도 정부의 비판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2008년 광우병 사태를 언급하면서 거침없이 괴담에 선동된 어리석은 대중으로 호도한다. 그러나 2008년 광우병 사태에서 여론몰이로 대중을 선동하고 속인 측은 정부였다. 정부는 전염병이 아니라든지 5년 내로 사라지는 병이라든지 한국 사람의 유전자형과 발병 위험성은 상관없다는 등 여러 근거 없는 내용으로 논란의 초점을 비켜가면서 촛불 시민을 기만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쪽이 어리석은 자들이고 거짓 선동한 자들인가는 분명하다. 그러나 사드 배치 과정에서 나타났듯 국민을 천민으로 보는 귀족 정신의 정부는 국민 요구의 옳고 그름은 무시한 채 의도적으로 문제의 초점을 흐리는 전략을 펴면서 자신들의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을 거짓 선동한다. 인간이 개, 돼지와 다른 점은 반복해서 속지 않으며 귀족을 위한 지배자에게 분노하고 행동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못하면 진정 저들의 말처럼 우리는 개, 돼지인 것이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병우 의혹입니다. 조선일보 우병우 처가의 강남 부동산 성격 짚었습니다. 깨끗하고 심플한 땅이라는 것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의 입장이지요. 자, 그런데 건물 사이에 땅 소유권을 두고 소송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남역 금싸라기 땅이었지만 팔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땅을 1326억에 사갔다. 이건 비상식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구립니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우병우 처가의 강남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지배회사인 일본법인 넥슨의 2011년도 사업보고서를 보면 우병우 처가 땅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개발기간과 투자액이 과다해서 게임 산업의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고정자산을 압박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넥슨 코리아와 우병우 처가의 부동산 거래가 애초부터 위험하고 부적절했다, 이렇게 지적하는 내부의 공식 자료가 있었다는 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 땅을 샀겠습니까? 우병우라는 사람의 위치와 영향력 때문 아닐까요? 세계일보 보도였습니다. 우병우와 가족이 소유한 부동산 투자회사 정강, 이 정강의 회계감사를 우병우의 친척이 고위 임원으로 있는 회계법인이 맡고 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현행 회계사법과 윤리 규정은 유착 위험 등을 들어서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게 회계감사를 맡기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은 행정조치는 물론이고 형사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문제의 감사는 3도 회계법인이 맡고 있는데 대표가 우병삼, 우병우의 친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람 평소 공사석에서 우병우와의 혈연관계를 자주 강조했었다고 합니다. 서울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우병우는 2년 연속 최고 부자 공직자로 꼽혔지만 특이하게도 재산 내역에 자동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병우 일가가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기업 정강의 법인 차량을 사실상 개인 차량으로 쓴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 회사의 지난해 감사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영업이익이 470만 8,906원에 불과한데 급여 지출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차량 유지비로만 영업이익보다 많은 782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사실상 가족들이 법인 차량을 사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우병우가 얼마 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검증과 관련해 차명재산 차명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넥슨으로부터 비상장주 만주를 뇌물로 받아서 126억 원의 대박을 친 혐의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봐주기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한 것입니다. 인사 대상자가 작정하고 차명으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자금 출처를 감추면은 현행 청와대 검증 시스템으로는 밝혀낼 도리가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하지만 사정기관 안팎에서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시스템 문제로 돌린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경준 검사장 문제는 쉽게 비리 사실을 적발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요. 검사장 승진 대상자였던 진경준 검사장은 넥슨 주식 88억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신고했었죠. 근데 그거는 뇌물이었습니다. 검사장 승진 대상자가 특정 기업의 주식을 88억 원어치나 갖고 있었다면 당연히 의문을 가져야지요. 게다가 진경준 본인 계좌로 직접 4억 원이 넘는 거액을 받았습니다. 어렵지 않게 적발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검증 못하겠다면 옷 벗어야지요. 요즘 친박신문 낙인 떼려고 애쓰는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참치 02-455-8087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이 독재하셨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한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로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척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는 했지만 검사들 사이에서는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고 합니다. 검찰을 사실상 지휘하는 우병우 수석이 본인 관련한 의혹에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는 등 이미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게다가 수사를 진행할 서울중앙지검 수사라인에도 우병우와 이런저런 인연으로 얽힌 검사들이 많습니다. 노승권 1차장 검사. 아마 조사하게 된다면 이 사람이 우병우 앞에서 조사하게 될 텐데요. 서울대 법대 동기라고 합니다. 사법시험은 우병우가 노승권 차장검사에 비해서 2년 먼저 합격했는데요. 대검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도 있습니다. 노승권 차장검사 윗선인 이진동 부장검사도 우병우 지휘를 받던 부하였습니다. 수사가 되겠습니까?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우병우에게 또 다른 의혹이 있습니다. 2015년 12월 22일 법무부가 중국을 비롯한 5개 나라 단체 관광객의 비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그런 조치를 1년 연장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관광 활성화가 목적이었는데요. 대통령 한 말씀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비자 발급 수수료 이걸 포기한단 말이죠. 근데 이 비자 발급 수수료 수익으로 100명 가까운 중국 공관 비자 발급 계약직 직원의 인건비로 써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1년 안 받으면은 이들의 인건비가 끊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교부 부랴부랴 딴 예산을 끌어와서 해결했습니다. 외교부는 그리고는 앞으로는 결정에 앞서서 미리 협의하자 이런 취지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공문의 참조 수신처에 청와대가 포함된 것이 사달이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 공문을 항명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내린 지침인데 여기에 이의를 제기해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항명이란 것입니다. 민정수석실은 공직기강 위반이라면서 외교부 재외동포 영사대사, 재외동포 영사국 국장과 심의관, 담당 과장을 상대로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인사 참사였습니다. 엄청난 징계가 뒤따랐다는 얘기입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1970년대 수준이 2010년대를 통치하니 이런 사달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가 땅 매매 의혹 등 도덕성 시비에 휘말린 우병우의 거취를 두고 새누리당 당권 주자들이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일보가 8월 9일 새누리당 전당대회 출사표를 던진 당권 주자 전원의 견해를 조사해봤는데 한 명을 뺀 8명이 우병우 당장 사퇴해야 한다. 이 의견에 동조하지 않은 딱 한 명. 그 한 명은 바로 이정현이었습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국무조정실 산하의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지난해 새누리당 김성회 전 의원이 사장으로 있던 한국지역난방공사를 표적 감찰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새누리당 친박계 핵심인 윤상현 의원이 1월 말에 김성회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4.13 총선 출마 지역을 옮기라, 이렇게 종용하면서 언급했던 김성회 전 의원의 약점, 이것이 이 감찰과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공천 개입 논란으로 수세에 몰렸던 친박계 역공 모드로 전환하는 분위기입니다. 아무도 공감해주지 않는 역공 모드. 서청원 의원은 김성회 전 의원이 답변을 유도해서 녹취했다가 공천에서 탈락하니까 주변에 터뜨리겠다고 말하고 다녔다면서 수차례 폭로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한국정치학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 부정투개표 의혹을 산 959을 우편 투표함을 개봉했습니다. 놀랍게도 민주정의당 노태우 73.8, 통일민주당 김영삼 9.5, 평화민주당 김대중 13.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지역구 전체 집계 결과나 서울 전국 투표 결과에서는 김영삼 더하기 김대중이 노태우를 압도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 전통적 야당 지역구로 통하는 959을, 여기서 노태우가 무려 73.8%나 득표할 수 있었을까요? 의문입니다. 또한 실제 왜 투표 시간이 끝나기도 전에 선관위가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동하려고 했는지, 선관위 사무실 안에서 용도를 알 수 없는 또 다른 투표함 1개와 투표용지 1,506장이 발견됐는지, 이런 것들이 규명되지 않은 채 투표함 개함만으로 그때 그 의혹 풀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의문으로 남습니다. 한국일보 보도 내용 요약했습니다.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7월 21일에 올라온 뉴스타파의 대특종. 오늘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이 좀 불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홍만표, 진경준, 우병우 등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권력형 부패와 소수 특권층의 탐욕으로 나라의 기본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들과 더불어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한 사람은 한국 사회 특권층의 도덕과 윤리가 어떤 수준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뉴스타파는 재벌 문제를 중점 보도할 대상으로 정해 취재하던 중 한 인물에 대한 믿기 힘든 사실을 입수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그는 오랜 기간 여러 면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려온 인물입니다.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시켰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공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건희 회장에 대한 믿기 힘든 사실을 접한 뒤 우리는 고민했고 덮어버릴 수 없는 엄중한 문제라고 판단해서 결국 취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취재한 내용을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이건희 회장이 오랜 기간 동안 불법적인 성매매를 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동영상 등 각종 자료를 입수했고, 삼성의 입장은 어떠할까? 뉴스타파는 삼성 측의 동영상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은 사실인지 질의했습니다. 삼성은 이에 대해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너무 황당한 얘기라 확인해볼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건희 회장, 현재는 입장 표명을 할 수 없는 처지. 만약 말을 할 수 있다면 뭐라고 할까? 전번에 내가 사적인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조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나는 삼성그룹을 키우는 데만
전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혹시 이런 해명을 할까?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다 바꿔봐. 섹스 파트너를 다 바꿔봐. 다 바꿔봐. 중앙일보 김영희 국제문제 대기자의 칼럼 사드 이후 아르멜 독트린이 답이다를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드가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구축한 미사일 방어 체계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국의 의혹은 이런 지하에 물리칠 수가 없다. 왜 그런가? 유럽, 중동, 동아시아까지 미국의 21세기 군사 전략은 IT와 컴퓨터를 활용한 글로벌 정보통신망을 바탕으로 동맹국과 우방 군대를 통합 운용하는 방식으로 개편되고 있다. 지금 알려지고 있는 대로 사드 2.0이 개발되면 미군을 중심으로 MD를 포함한 사이버 협력 시스템에 편입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란 점이다. 당연히 사드 2.0은 한국에도 배치가 되는 것이다. 사이버 무기와 시스템 개발에 혈안이 된 중국은 거기까지 내다보고 사드를 경계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 나토의 아르멜 독트린의 답이 있다. 1967년 벨기에 외교장관 피에르 아르멜은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서 나토군 억지력의 강화와 바르샤바 조약 회원국 사이에 대탕트를 병행 추진하자 이렇게 제안해서 아르멜 독트린이라는 이름으로 채택됐다. 우리에게 아르멜 독트린을 벤치마킹한 평화지향적 분단 관리가 필수적이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고 미국 네바다 사막 어디선가 원격 지휘할 제2의 한국전쟁에서는 우리 모두가 패자가 된다. 새 첨단 무기의 실전 실험장을 찾는 미국 군산 복합체의 꼭두각시 노릇, 우리 정부는 노땡큐라고 해야 한다. 네. 미국에게 반대할 건 반대하자, 뭐 이런 건데요. 그게 가능할 정권입니까?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